내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열심히 했네라고 했던 게 T2와 S1의 간격이 많이 좁아졌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거예요. 주말반과 여러분들의 간격이 많이 좁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네라고 했던 거예요. 자, 39번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런 비슷한 문제를 했었을 건데. 이거는 일치하는 과목부터 빨리 쳐내야 돼요. 일치하는 과목을 뭘로 둘까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만들다 보니 일치하네라고 하면 너무 어려워. 일치가 엄청 중요한 조건이야. 그래서 A가 3과목 선택하고 B가 3과목 선택했을 때 일치하는 게 뭘까가 핵심이에요. 한번 천천히 얘기해 볼까? 일단 쉬운 것부터 해보자. 쉬운 것부터. 이게 지금 중요한 조건이 2개나 있어서 누가 더 중요하지가 애매할 텐데 일치하는 과목이 하나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둘 다 수학을 적어도 하나는 포함한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였잖아 지금까지. 그치? 저런 우리가 항상 이런 걸 보면 먼저 수학 껴놓고 나서 고민을 했었던 게 지금까지 문제들의 대부분이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 저거 2개를 동시에 고려해본다면 결국엔 핵심은 일치하는 과목이 수학일 때와 일치하는 과목이 수학이 아니라 과학일 때로 나눠서 좀 해보면 정리가 좀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일치하는 과목이 수학일 때야. 그러면 이거는 쉬운 이유가 뭐야? 자, 일치하는 과목도 처리했는데 플러스 뭐도 동시에 처리하게 된 거야? 1개 이상 수학을 포함해야 된다는 것도 저 2 조건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얘잖아. 그럼 쉬워졌어 문제가. 그러면 자, 수학이 총 3개 있으니까 그 3개 중에 하나를 골라. 이렇게 일단 수학부터 하나 고릅시다. 일치할, 둘이 같이 고를 수학 과목을 하나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지금 편의상 1, 2, 3으로 해놨는데 순서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냥 뽑아만 놓는 상태니까 과목 1, 2, 3 같은 느낌인 거야. 여기 순서 없어. 그러면 A부터 뽑아보자. A는 이제 뭘 뽑아도 상관없지. 수학이 필수인 거 말고는 별다른 조건이 없어. 그러면 수학 하나 빼고 총 몇 개 과목 남은 거야 이거? 6개 과목 남았잖아. 그 6개 중에 A는 몇 개 뽑으면 돼 추가로. 그치? 2개를 뽑아. 그러면 총 3과목이 선택돼서 날라갔어. 그러면 이제 몇 과목 남은 거야? 4과목이 남았겠지? 그 중에 B가 또 2개를 골라. 이렇게
이 끝이야. 이건 쉬워. 얘는 별다른 게 어려운 게 없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A가, 이건 이제 추가로 B가 더 뽑는 거야. 그러면 3 곱하기 15 곱하기 6 하면 270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과학 이게 어려워. 과학이 필수일 때가 좀 어려워. 과학이 필수일 때 안타깝게요. 자, 과학이 필수일 때는 좀 해보자. 얘는 좀 그림으로 표현해줘야 돼요. 과학일 때는 둘 다 과학을 뽑아버렸네. 그러면 그 다음 조건의 우위는 누가 가져? 그 다음 중요한 조건은 누구야? 1차는 과목 한 개 처리했으면 수학이 핵심이지. 그러면 자, 수학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일단 적어도 하나씩이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수학, 과학, 수학, 과학, 이게 일단 하나 있나요? 그치? 여기 있겠죠, 그쵸? 수가 말고 또 있어. 또 뭐가 있을까? 그치? 수수, 수과, 수학, 과학. 케이스가 이렇게 나뉘어지겠죠, 그쵸? 근데 이거를 혹시 여사건으로 풀면 안 되나? 여사건으로 풀어도 되지 않나요? 전부 다 과학일 때를 빼면 되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풀다 보니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자, 일단 풀어봅시다. 이 상태로. 일단 이 상태로 풀어보고 여사건으로 한번 볼게. 자, 일단 이 상태로 풀면 어떻게 돼? 그러면?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 수가면 일단 과학 하나 맨 처음에 둘이 같이 고를 과학 정해줘. 사실 이건 이제 과학 일치할 과학. 그 다음에 A 골라줘. A가 수학 과학 하나씩 선택할 거야. 그러면 세 개 중에 하나, 과학 남은 거 세 과목이지? 세 과목 중에 하나, 이게 A. B는 마찬가지로 이제 또 수학 과학인데 수학이 두 개 중에 하나, A가 수학 하나 가져가 버렸어. 과학도 두 개 중에 하나, A가 하나 가져갔고 일치하는 거 하나 빼줬어. 그래서 이렇게 B. 3, 3, 2, 2. 그치? 그리고 이제 이거 아니면 이것도 있지. 오른쪽 거. 사실에서 수수, 수과 하면, 근데 여사건을 떠올린 게 이런 것 때문인데, 수수, 수과면 근데 이것도 있지. 수과, 수수도 있지 않아? 요거 두 개가 위아래 바뀌어도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구해서 곱하기 2 해줘야 돼. 곱하기 2 해주셔야 돼요. 수수, 수과는 곱하기 2 해주셔야 돼. 수과, 수수도 있어서, 그치? 그러면 이번에는 수수, 수과면 수학 3개 중에 A가 2개를 뽑을 거야. 이게 A야. 그리고 남은 거 수학 중에 하나, 수학은 그럼 남은 거 하나 밑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네. 곱하기 1. 과학은 몇 개 남은 거야? 3개 남았네. 공통으로 뽑은 과학 말고 뽑은 상황이 없으니까 이게 B 이렇게. 전체가 B. 그래서 이 두 개를 여기 곱하기 2 해주고 이 두 개를 더하면 되겠지. 이 두 개를 더하면 정답이 될 거야. 정답이 되는데,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겠죠? 4C1로 묶었을 때 결국엔 9, 4, 36 더하기 3, 6, 3, 9, 2, 18 54 4C1 곱하기 54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54니까 216. 첫 번째가 270. 그래서 정답은 486이 되는데, 이거 잠깐 여사건으로 풀면 어떡해? 이게 총 7개잖아. 6개 중에 4개를 뽑아. 그 중에 과학만 4개를 과학을 4개를 뽑을 수가 없네. 안 되네.
거기서 거기겠다. 6건으로 해도 거기서 거기겠다. 이게 6건이 안 되는 이유, 6건을 해도 거기서 거기인 이유가,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6건이려면 1개 이상의 수학을 뽑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과학만 뽑는 거나, 그렇죠? 그러면 제일 단순한 거 전부 다 과학을 뽑으면 되는 건데 그럴 수가 없지. 여기 수학 과학을 하나 뽑아버렸고 과학은 4개밖에 없는 과학 3개 남았잖아. 그럼 과학 3개밖에 없으니까 전부 다 과학은 말이 안 돼. 수학은 하나는 껴있어, 그렇지? 그러면 저거 조건을 위배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 이게 있어. 수수, 과과, 과가 수수, 그렇지? 그렇게 해서 풀 수는 있겠네. 6건을 풀면 그런 식으로 풀 수는 있겠네. 별 차이가 안 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과가 수수로 풀어도 되긴 할 것 같긴 한데, 과가 수수 6건으로 풀면 과가 수수, 수수 과가를 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번엔 40번 정리되셨으면 40번. 이게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한 문제네요. 40번이. 이 귀여운 인형을 칠판에 그릴 자신은 없고, 자, 도형을 대체해서 인형 몇 개 뽑겠네? 5개. 그럼 여러분들 또 뭘 고민할까? 같은 종류의 인형끼리 구분해야 안 해? 안 해. 그럼 여러분들 뭘 해야 돼? 이거 기준이 뭐야? 이번에 그러면 기준이 뭘까? 다섯 개를 구성하는 인형 종류의 개수겠죠. 이게 기준이 되겠죠. 그러면 인형이 종류가 몇 개가 돼야 일단 제일 여러분들 찾기 쉬운 거, 종류 4개 되면 되지 않아? 일단 모든 종류를 다 쓰면 구성이 어떻게 되겠어?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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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런 식으로 인형을 각각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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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렇게. 이거 종류 4개일 때지. 종류 4개. 그럼 말고 종류가 하나 줄여봅시다. 종류를 3개로 한번 줄여볼까요? 그러면 이번엔 2개씩 뽑는 게 2가지가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종류를 더 줄일 수 있나? 종류를 2개를 뽑아서 인형 5개를 뽑을 수 있나? 없지. 왜냐면 3개, 2개가 나오니까 인형이 2개씩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럼 이거는 몇 가지야 그냥? 모든 종류를 다 하나씩은 뽑는데 핵심은 누구야? 그렇지. 어떤 인형을 2개 뽑을 거니 나머지 인형은 그러면 하나만 다 뽑을 거야 라고 하니까 4가지겠지. 4가지. 이렇게 해서 4가지. 그럼 얘도 핵심이 뭐야 그냥? 일단 인형 4종류 중에 몇 종류를 뽑아야 돼? 그치. 4종류 중에
세 종류를 일단 뽑아. 그리고 나서 그치? 이 세 개 여러분들이 뽑은 세 종류 안에서 어떤 아이를 어떤 인형을 하나만 뽑을 건지만 해보면 되니까 31, 12 더하면 16이다 라고 하고 끝. 분할 구분되지 않을 때 그리고 뽑기만 할 때 분할. 분할입니다. 정리해보시고 되신 친구들은 42번 가면 됩니다. 42번 친구들은 42번. 모의고사 문제 풀었나? 42번은 좀 쉽지 않아요? 이거는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꼭지점 A랑 선분 BC 위에 4점을 연결하는 4개의 선분을 그리고 AB 위에 3점과 선분 AC 위에 3점을 연결하는 3개의 선분을 그리고 이 도형의 선들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 여러분들이 뭐 준 거야 이거? 점이 아니라 선 줬지 선. 그러면 가로 삼각형을 이제 여러분들이 삼각형 만들 때 선을 가지고 파악해야 돼. 선 뭐가 필요해? 그러면 세로 몇 개? 세로 둘. 가로 몇 개? 여기서도 가로 하나, 둘, 셋, 4개 중에 하나. 세로 6개 중에 2개. 정답 60 끝.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준 게 뭐고? 그래서 필요한 게 뭐고? 그러면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열심히 하기로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을 일단은 마무리를 짓고 점을 찍고 행렬로 넘어가 볼까요? 행렬로 이 고통스러운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을 일단 끝냈고 행렬로 좀 넘어가 볼까요? 행렬로 요 행렬 요번에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행렬이란 교육과정에서 명확하더라고. 일단은 행렬만으로는 어려운 문제를 만들 수 없는 교육과정이에요. 행렬만으로는. 그래서 행렬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행렬 단원에서 이번 교육과정 목표가 확실한 게 실생활에 적용하는 게 확실해. 그래서 상황을 줄 테니 문제에서 원하는 값을 행렬로 표현해서 찾는 것만 좀 해내면 될 것 같고 말고 행렬이 어렵게 나오면 행렬이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2차 방정식, 2차 함수,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이랑 엮여서 나올 거라 어려울 거야. 그래서 행렬은 그냥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게 교육과정에 넣은 것 같아서 조금
덜 스트레스 받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행렬을 낯설고 워낙 싫어하니까 자, 해보자. 행렬 110쪽입니다. 110쪽 행렬의 덧셈과 뺄셈과 실수행.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자, 행렬에서 행과 열은 가로 세로 중에 행은 가로 세로, 가로, 열은 세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A라는 행렬이 있어. 그때 이 안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 1행 1열에 있고요, 1행 2열에 있습니다. 2행 1열에 있고 2행 2열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이 각각의 값들을 다 뭐라 불러? 그치, 성분이라고 부르죠. 얘네들을 이렇게 다 얘기를 하면 얘네들은 다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거기 써 있는 거예요. 행렬의 뜻. 그리고 나서 행렬 간의 관계를 묻는데, 이것도 뭐 별반 여러분들한테 크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줬어. A라는 행렬이 1, X, 2, 4고 B라는 행렬이 예를 들어 뭐 Y, 2, Z, 오메가 이렇게 W. 자, 그럼 요거는 딱 보고 여러분들한테 A랑 B가 예를 들어 똑같은 행렬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비교해? 당연히 같은 위치끼리 비교를 하지, 그치? 그래서 같은 성분의 위치끼리 이렇게, 그럼 이렇게 Y가 1, X가 2, 2가 Z, 4가 오메가 W, 이렇게 하고 끝이잖아, 그치? 이게 이 시선이, 즉 행렬은 같은 위치에 있는 아이들끼리 더하고 빼고 비교하고 하는 거지, 그치? 곱하기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깊게 얘기를 할 거고, 오늘은 간단하게 맛만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더하기 빼기 이렇게 한다. 행렬의 실수배 뭐 하면 된다. 그래서 쭉 이어지다가 그럼 문제를 풀으러 좀 가볼까? 문제를 풀으러. 195번. 196번 한번 해볼까요? 196번. 196번. 오랜만에 하는 행렬. 여러분들 성분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행렬 좀 찾으러 가봅시다.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돼요.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자, A라는 행렬이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이렇게 세팅을 해요. 세팅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이건 각각이 I, J라는 거야. 앞에 있는 게 I고 뒤에 있는 게 J라는 거니까. 자, A 11이면 둘이 똑같네. 그러면 등호가 어디에 빠졌어? 밑에야? 깜짝이야. 등호를 해야 돼. 등호가 없어. 밑에. 그럼 밑에 넣으니까 더하니까 0이네. 더하니까 1이면 오른쪽이 크니까 밑에다 또 넣어야 되네. 그래서 1. 2이면 앞에 게 끄니까 앞에 걸 제곱 4. 2이면 똑같으니까 0. 이렇게. 그래서 0, 1, 4, 0이라고 정의되나요? 끝나는 거죠.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죠? 이쪽은 여러분들 혼자서 쭉 풀어와도 되는 부분이라. 귀여운 200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귀여운 200번.
그냥 2a 더하기 b가 5고 4a 빼기 3b가 5고 2c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끝났네요. c가 그냥 마이너스 1이고 요거 두 개 연립해서 a, b 찾으면 되겠죠. 찾으면 a가 2고 b가 1입니다 라는 식으로 계산하고 끝내겠죠. 그렇죠? 정답은 그냥 2번 마이너스 1, 1, 2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행렬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풀면서 알겠지만 그닥 그렇게 막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럼 209번 쭉 넘어가는 209번 한번. 또 뭐? 주어진 식을 가지고 x, b라는 건 결국엔 이거 의미만 확인하자. 그리고 c라는 것도 yc. yc는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 의미만 해석해보자라는 거니까 x, b는 모든 성분에다가 다 x를 곱한 거죠. 그렇죠? 별거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x, 2x, 2x, 4x. 그리고 yc도 마찬가지지. 모든 성분에 다 y를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개를 더했더니 a가 나온다고 하니 우리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2x 더하기 2y를 해봤자 얘랑 똑같은 조건이 되니까 와, 건너뛰고 2x 빼기 y가 8이다 라고 이렇게 이거 두 개 연립하면 정답이 나오겠죠. 계산하면 x가 3, y가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여러분들과 오늘 하려고 했던 행렬 맛보기는 끝이고 행렬 맛보기는 끝이고 근데 우리 혹시 순열 쪽은 모의고사 문제 풀었어요? 안 풀었지? 행렬은 다음 시간에 깊게 얘기를 하면 돼요. 다시 순열로 그럼 볼거라고요. 순열 모의고사 문제. 내가 모의고사 안 푼 게 순열이었던 것 같아서 맞아. 아예 아무것도 안 풀었어 우리 순열? 그러네 깨끗하네. 그러면 쉬운 것부터 풀면 돼. 32번. 이 교재 다 채운다. 이번 주에 끝내야 되니까 다 채워보자. 다음 시간에 행렬 끝내면 빨리 끝나면 앞쪽에 3, 4차 방정식도 아마 모의고사 안 풀었을까? 그것도 끝내고 행렬 자체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막 깊은 내용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서 간단하게 보고 요번에 메인인 경우에서 순열점이랑 3, 4차 방정식이 좀 더 힘을 실어야지. 이거구나. 기억하려나 여러분들? 누구부터 안 쳐? 이러면? 그렇지 2학년부터 안 치는 거지. 1학년이 이웃하면 안 되니까 이 조건을 보고 2학년부터 안 치겠네로 바로 가? 2학년부터 안 쳐 얘들아. 2학년 자 학생 총 6명인데 의자 6개니까 의자 하나도 안 남네. 그치? 근데 양 끝에 몇 학년으로 고정이야?
그럼 1학년이 앉을 수 있는 곳은 몇 개야? 하나, 둘, 이게 핵심이지 이게. 그래서 양끝 2학년이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앉을 자리에 제한을 걸어 놓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2학년끼리 자리 바꿔 4팩. 1학년 학생들 끼워 앉혀 세 자리 중에 두 자리인데 이거 다시 순열로 돌아왔잖아. 근데 사실 여러분들 순열이랑 저 구분하지 않아도 돼. 그냥 조합으로 풀어도 돼. 어떻게 하면 돼? 만약에 조합으로 풀면 1학년 학생들이 앉을 세 자리 중에 몇 자리 골라? 두 자리 고르고, 두 자리 고르고, 그리고 1학년 학생끼리 자리 바꿀 거 아니야 이렇게. 상관없지, 그치? 그냥 순열 조합 구분 안 해도 돼 이제. 조합도 배웠겠다. 되도록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푸세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정답. 24 곱하기 6, 144. 정답 3번. 200. 33번 빡센데. 오늘 또 34번을 풀까? 33번을 풀까? 여러분들의 지금 얼굴 표정에서 체력이 다 있음이 느껴져가지고 더 어려운 거 하면 안 되는데. 34번을 해볼게요. 33번은 좀 어려워서 34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요 34번 하고 집에 가자. 여러분들이 이제 체력도 다 한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보이는.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여사건. 어려운 좀 여사건을 적용해 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석한 거냐면 A와 B가 2인용 의자에 이웃하면서 동시에 C와 D는 2인용 의자에 이웃하면 안 돼. 이걸 전체라 두는 거야. 전체라 두어. 쉬우니까. 근데 A랑 B가 2인용 의자 이웃하에 앉잖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면 뭐 이런데 이웃에 앉히겠지, 그치? 그럼 의자가 4개 남잖아. 이 의자 4개에 C와 D가 이웃해서 앉지 않는 게 너무 많지 않아? 요렇게도 있고 요렇게도 있고 너무 많잖아, 그치? 막 이렇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잖아. 그래서 그냥 이거 이렇게 보는 거야. 전체, 그러니까 이거면 이 전체를 잘 생각해 보면 이 전체의 구성은 이렇게 돼 있지 않아? A, B가 이웃한다라는 상황은
AB가 이웃한다 안에는 말이 이렇게 돼 있잖아. AB가 이웃하면서 동시에 C와 D가 이웃할 때가 있고 이웃 안 할 때가 있지. 이 전체 안에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 전체라는 것 자체가 AB 이웃할 때 CD가 이웃할 수도 있고 이웃 안 할 수도 있고가 안에 들어있어. 딱 이렇게. 그럼 그 중에 얘를 빼면 얘가 딱 남겠네. 문제에서 원하는 거지. 그 두 개 동시 조건을 맞추겠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좀 더 쉬워. 그러면 일단 A, B를 이웃시켜봐. 전체를 구해봐. A, B 이웃시켜보세요. 그럼 이게 다행히도 두 줄씩이잖아. 예쁘게 두 줄씩. 그지? 이렇게 두 칸씩 앉아있어. 그러면 A, B가 앉을 세 줄 중에 세 줄 중에 한 줄을 고르겠지 여러분들은. 이웃해서 앉을 한 줄을 골라. 그리고 둘이 자리를 바꾸겠지? 그 다음에 몇 명 남았어? 몇 명 태우는 거야? 7명 태우지. 그러면 우리가 A, B만 이웃하면 되는 전체 상황이라면 나머지 5명은 조건이 있어? 없는 상황인 거야 전체로 따지면. 그러니까 5명 그냥 막 자리 바꿔. 이게 전체. 이게 전체입니다. 전체에서 빼. 어떻게 하냐면 이제 또 조건이 더 붙었네. A, B가 이웃하면서 CD도 이웃해야 돼. 그럼 일단 똑같아. A, B가 앉을 세 줄 중에 한 줄을 고르고 둘이 자리도 바꿔. 그리고 C와 D도 이제 남은 줄이 두 줄 남았지, 그렇지? 그럼 나머지 두 줄 중에 한 줄을 고르고 둘이 자리를 바꿔. 그리고 4명이 앉았으니까 3명만 더 앉으면 되네. 정답입니다. 계산하면 정답. 그래서 여기가 이 600이네. 이게 720이고 이게 720이고 3, 2, 2, 2, 8, 3에 24, 6, 144 8, 7, 576 576 이게 왜 8이 나와? 576이 정답이 되게 이렇게 푸는 거. 이런 6건도 있어 얘들아. 6건 중에 중간중간 조건 하나를 만족시키는 걸 전체로 두고 나머지 하나를 만족시키지 않는 정반대 상황, 교집합으로 가서 푸는 것도 있습니다. 둘이 동시에 시키겠어. 이런 6건도 있다. 이런 어려운 사건.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 끝. 고생들 하셨습니다.